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은 8월에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7월 한 달 동안 소송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리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여러모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훈훈하게 7월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7월 한 달 동안 3.4% 올랐고 S&P 500은 3.1%, 나스닥은 4.1%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확인했는데 S&P 500은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고 나스닥은 2021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연 시장은 이렇게 오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엇갈린 전망들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가 미국 증시 최대 위험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 미국 증시의 강력한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경고인데, 일단 5월 이후만 놓고 봐도 10%가 올랐고 같은 방향성을 보일 때가 많은 유가 추이만 봐도 이게 또 간단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7월 종가 마감을 다행스럽게도 29,2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준 겁니다. 아주 예상치에 딱 맞게 간당간당 걸려서 버텨준 건데,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숨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8월에 이렇게 서서히 반등 장세를 펼쳐 보일 수 있을지,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애간장 조금 더 태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다채로운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일단 시세는 조금 빠졌습니다. 0.7달러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69달러 지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글로벌 채택 강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XRP는 폭등 가능성이 높다. 최소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7개월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웰스파고 펀드 매니저의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00달러라는 숫자 자체는 다소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뭘 근거로 이런 극단적인 강세를 주장하는지 그 근거 상황은 꽤 의미가 커 보입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훈훈하게 7월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나름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다우는 3.4% 올랐고 S&P 500은 3.1%, 나스닥은 4.1%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5개월 연속 올랐고 다우는 2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S&P 500은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또 나스닥은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상승에 해당합니다. 7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까지 미국 연준이 11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 내용이 상당한 주목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4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20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달에 20만 9천 명과 비슷한 수준이고 실업률 역시 3.6%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노동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보다는 조금 냉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가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먼드 제임스가 미국 증시의 최대 위험 요소를 꼽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올해 미국 증시 상승 랠리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원자재 시장이다. 원자재 가격이 반등할 경우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인해서 증시 투자 심리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은 일단 5월 이후에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 가까이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고, 원자재 가격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때가 많은 유가의 경우에는 이미 7월 한 달 동안 16% 수준의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뉴욕 상업거래소의 9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인데 배럴당 81.8달러를 찍으면서 1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안 그래도 곡물 가격 인상 리스크가 부상한 상황에서 지금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들이 스멀스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인플레이션과 이를 통한 금리 결정 이슈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주요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나마 반드시 이 수준을 지키면서 월간 종가 마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지목됐던 게 29,200달러였는데 이 위에서 월간 종가를 형성해 준 것은 정말이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연 8월 한 달 동안 이걸 지지 삼아서 반등 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간당간당 횡보를 하면서 투자자들 애간장 조금 더 태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9%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50일 단순이동 평균 29,442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건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다만 캔들의 꼬리가 잡히는 걸 보면 28,861달러 근처에서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29,624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있고 RSI 역시 곰 세력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9,624달러 부근에서 하락할 경우 27,500달러를 거쳐서 26,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황소들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돌파 지지 받아줘야 하고 이후에 29,500달러까지 상승한 뒤 31,500달러에서 32,400달러 저항 영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29,200달러 위에서 월간 종가 마감을 한 상황을 공유하며 우리는 강세장 초기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일단 상단 저항을 뚫고 잘 올라서 주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흔들흔들하는 것 같아도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는 늘상 그랬듯 돌파 이후 이어지고 있는 횡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상장 폐지하라고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가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소송 전 SEC는 코인베이스의 특정 자산 거래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중요한 맥락이 생략됐다. 기사에서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거래 중단을 요청 또는 명령했다라는 점이 암시되어 있는데,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상장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인터뷰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참 말장난인데 요청을 한 거나 필요성을 언급한 거나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무게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어의 수준은 필요성보다 요청이 더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해명성 자료를 낸 것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사를 더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 내지는 실수로 필요성을 요청으로 수위를 높은 상황, 이걸 하나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건 SEC가 해당 기사 보도 이후에 코인베이스에 보이기 안 보이기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 이 정도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 쫄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멘트를 좀 세게 했구나 싶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닥 개운치 않은 느낌을 안겨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측면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0.7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69달러 지지를 받아주면 0.75달러를 거쳐서 0.85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 만에 하나 0.69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0.56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도 리플 소송과 관련된 후속 이슈는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원이 양측의 합의 미팅 일정을 잡아서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한 일정이 약식재판 판결 이후 6주에서 8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8월 말 또는 9월 초 이전에 양측이 합의 미팅 일정을 잡아서 법원에 보고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SEC가 항소를 선택할지 아니면 양측의 합의 종결을 선택하게 될지 이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리플 약식재판 판결이 리플을 제외한 다른 크립토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주요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테라폼 랩스 사건 담당 판사는 리플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테라폼 랩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제라드 라코프 판사는 토레스 판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의 경우에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는데, 우리는 유사 사건에서 다른 판사가 채택한 이런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에 대한 판결이 테라폼 랩스 등 다른 사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리플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해석을 하면 테라 사건 재판부가 리플 사건 판결 내용, 그 기준을 반박했다, 이렇게 오독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리플 판결이 다른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리플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잘못 바라보면 테라 재판부가 리플 재판부를 반박하면서 마치 법원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일단 테라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건 내용 자체가 리플 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리플 판결을 기계적으로 대입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좀 오버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불확실성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웰스파고의 펀드 매니저 셰넌 솔프가 꽤 전폭적인 시세 전망을 제시하며 이게 또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앞으로 7개월 안에 XRP가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숫자 자체는 너무 전폭적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주장의 근거 그 자체는 체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양반은 스위프트가 하루 4,480만 개의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이건 XRP의 절반에 불과하다. XRP의 빠른 결제 시간과 저렴한 비용은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XRP 유통량을 750억 개로 가정하고 만약 1000개 기관이 사용할 경우에 기관당 7,500만 달러 규모의 XRP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JP모건만 하더라도 매일 8조 달러 이상을 송금을 하는데 이 정도의 10%만 XRP가 가져온다라고 할 경우 나는 4개월에서 7개월 안에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XRP에 대한 채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경우 XRP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결국 XRP는 폭등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 충격.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의 창업자도 비슷한 주장을 제시했는데 XRP 유틸리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이 필요해진다.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XRP는 충분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공급 충격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세계 각국 중앙은행 30곳 이상과 CBDC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은행이 XRP를 채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전망 막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 XRP의 공급 충격 상황을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